반갑습니다. 네. 2018년에 저는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 증권가에서 문화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회색 땅, 회색 건물, 그리고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목이 쉬어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업무 쉬는 시간, 퇴근 후 한강공원에 가서 나는 자연 근처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커리어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고 결국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에 있는 직장을 얻었지만 자연에 돌아가서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쉰 거는 공황장애랑 관련 없어요. 어제 제가 소리를 하도 질러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떠한 좋은 내용을 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어떻게 잘 전달이 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좀 목이 쉬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곳에 이사 와서 5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치유하고 또 끝에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많은 분들에게 알코올 중독자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등등등의 성과들을 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치료가 되었지만 한 가지 완벽하게 치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올해 봄부터 여름 지금의 깨달은 내용들이 있어서 지난 7박 8일 청년 수련 때에 그것을 청년분들에게 전달을 하니 저에게 한 50여 명이 오셔서 저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그 후속 강의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구한 것의 핵심을 모아서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드리겠으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그 공격을 내려놓으소서. 자, 오늘은 이 공격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셔도 한 100만 원짜리 공부하신 거예요. 진짜. 네. 이거를 이해하고 아는데 저는 4, 5년이 걸렸거든요. 자, 저는 그냥 이러한 공부와 이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서울 청년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4명이 정신건강의 위기 상태에 있고 그 중에 50%는 고위험군에 시달리고 있다. 위기로 나왔던 항목들은 현재 삶에 불만족하거나 불행하거나 걱정이 많아 회의감이 있고 불안, 분노가 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기사에 표면적인 원인이 적혀 있어요. 취업이 안 돼요. 직장 등 사회에 적응이 어려워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요. 라는 표면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말고 우리가 선망하는 커리어를 이루신 분들 대기업의 롯데의 IT 팀장님, 강남의 어떤 마케팅 회사 대표, 삼성전자 연구원, 베스트셀러 작가님, 80만 유튜버 제가 직접 만나고 대화한 분들의 커리어만 적어놓은 거거든요. 이분들과 대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독서 치료, 제가 원래 본독서라는 독서 치료를 하는데 독서 치료로 만나서 알게 된 분들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분들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고민을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들의 대부분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여기에 적지 않은 다른 수많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힘든가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 알아보니 마음이 너무 공허하더라. 남들이 원하는 람보르기니도 있고 겸손하게 차를 바꿨어 리서나 하면서 저한테 말을 해주는데 테슬라 4도어 딱 열어주는데 문이 이렇게 열리는 그러한 차가 내가 겸손하게 바꾼 차고 뭐 여러 가지 서울 중심부의 집도 있고 또 자녀들도 너무 예쁘고 아내도 너무 예쁜데 공허하다. 왜 그럴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의 분석을 두 가지로 해봤어요. 하나는 내가 나의 마음을 몰라서 나 있고, 두 번째는 나의 근본을 몰라서이구나. 조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데 1번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스스로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의 근본,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 하나씩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무의식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서예요. 이 모른다라는 것이 수많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암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말 극한의 아픔, 죽음으로도 이르게 하고 있는 그 아픔도 어두울 암, 모른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세포가 변이되는지 모른다. 그래서 어두울 암이어서 암이거든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저는. 2018년에 여기 자연에 이사 가서 설악 도서관에 가서 앉았어요. 책을 처음 읽는데 한 권 읽는데 몇 년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전소설 데미안을 기준으로 처음 한 권을 완독하는데 무려 1년이나 걸렸던 아주 문해력이 정말 낮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잠실에 교보문고 가서 읽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제가 약간 좀 강식 고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걸 알아야 돼서 마음 치유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물리, 예술, 해부학, 철학, 뭐 정치 뭐 하여튼 여기에 적지 않은 그냥 궁금하다라고 하는 건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난 거 보니까 1000권 정도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밥도 안 먹고 아침에 나가서 10시 땡 하면은 서점이 닫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약간 토할 만큼 읽고. 네, 그런 걸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해졌으니까.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내 마음을 스스로 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물 없이 공황장애를 치유하게 됐는데, 공황장애가 있을 때는 저는 여기 코엑스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코엑스처럼 넓고 크고 사람 많고 이런데 저는 호흡이 힘들어서 이 가서 5분 이상 있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치유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본독서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되는데, 치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7박 8일 수련 이후에 우리 청년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서 간단하게 적어봤어요. 자, 치유하는 과정 1번이 인지예요. 어떠한 무의식으로 내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욕심도 많고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하면 몸서리치게 소스라치게 속으로 부들부들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인지, 그래서 이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구나, 어떤 것이 있구나, 나 게으른 마음, 게으른 거, 뭐 맨날 늦잠 자는 거, 하여튼 받아들이기 힘든 이것보다 더 심한 거 많잖아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남들과 대화할 때 웃으면서 하는 말 말고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을 때 드는 생각, 나 오늘 또 늦잠 잤어 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차리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게 1번. 그리고 나서 이게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나서도 이 수용을 하는데 또 엄청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 수용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면, 인정이 되고 나면 열등, 누가 나한테 야 너 이기적이잖아 라고 해도 부들부들 떨리는 게 없어지고, 그래 나 이기적이야. 내가 그때 진짜 나만 생각했다. 진짜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1번, 2번의 인지와 수용이 안 되면 내가 나의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 나의 어떤 마음을 딱 들켰을 때 미친 듯이 분노가 속 안에서 올라오거나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서럽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됐으면 다시 앞에 인지와 수용의 과정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를 했는데, 매일 퇴근을 하면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분이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고 이제 카페에 가서 책을 읽는다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가 있어서 일시적인 그 외상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인생의 일부의 기억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독서 치료를 하면서 그 기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폭력을 가했던 그 분에게 진정으로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먼저 그렇게 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비약물 치료로 저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과들이 이거 말고도 쭉쭉쭉쭉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도 계속 어떠한 육체적인 혹은 몸에 다른 아픔이 찾아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그럼 근본적인 해결은 없을까? 이렇게까지 나 5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치료도 하고 했는데 도대체 그럼 근본 해결은 없을까? 있었어요. 그게 근본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주의 중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하늘과 나는 부모 자녀 관계다라는 답변을 지금 이 공간을 만드신 분께서 이제 끊임없는 기도와 연구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라고 우리 많이들 들었잖아요. 계속 횡적으로 있는 알코올 중독 불안 뭐 이런 문제들은 해결은 하지만 결국은 근본의 중심축 나침반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공허했던 거구나. 그래서 아까 수많은 커리어를 이루신 분들과도 이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 영원한 무언가가 있을까? 영원한 관계가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진짜 있을까? 진정한 사랑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수많은, 왜 우리 사랑과 관련된 지브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이런 가사들이 많지만 밖에 사랑과 관련된 노래 가사만 봐도 뭐 배신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 믿기 어렵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미디어만 봐도.
그래서 이런 의심과 질투와 포기와 질책과 비난과 혼란과 아픔이 난무하기 때문에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공허하구나. 자, 그러면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면 도대체 그러면 그 하늘의 속성이 뭘까? 사랑의 에너지구나.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던 이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거구나.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해결 못한 그 근본의 답이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 사랑이 뭘까? 다시 또 궁금해졌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이 사랑을 한 그 에너지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지금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도 지금 다 양이온, 음이온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갈 어떠한 세상은 사랑으로 호흡을 하는 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이곳에서 사는 삶이 100년, 길어봐야 120년 이렇게 한정적이라고 할 때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랑으로 호흡하며 산다고 하는데, 대화도 사랑, 뭐 에너지를 얻는 것도 사랑, 어디에 가고 싶어서 누구를 만나는 것도 사랑, 그냥 이렇게 모든 그런 그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해야 될 것도 사랑하면서 사는 연습이구나. 시작도 양적인 것과 음적인 것에서 사랑으로 이 피조 만물이 모두 시작이 됐고, 과정도 사랑을 연습하는 것도 것이고, 끝에 가서도 우리가 할 것이 사랑이구나. 시작도 과정도 끝도 사랑이었네. 저는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 그 근본 에너지를 생각하니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어디서 채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가까운 곳에,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 찬심원이 있죠. 하늘천의 마음심, 하늘의 마음과 가까이 가닿을 수 있는 곳이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해요? 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늘의 자녀가 맞다면 믿져야 본전이니 아이의 마음처럼 그곳에 가서 있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알죠?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울죠. 배고파도 울고, 엄마가 보고 싶어도 울고, 응아를 쌌어도 울고, 계속 울어요. 울어도 된다. 아이처럼. 아이는 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짱입니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혹시 태어나는 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거짓말 할까요? 똥 쌌는데 똥 안 싼 척 뭐 할 수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죠. 거짓 없이 다 말하고. 그래서 아이, 그냥 정말 우리가 자녀가 맞다면 태어날 때부터 어른인 사람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다 갖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아이가 되면 되는구나. 아이처럼 진실하게 하늘에게 다 말하면 되는구나 라는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하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부모가 있어서 감사하다.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원한 사랑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하도 커리어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공허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어도, 내가 정말 원했던 직장도 없고 차도 있고 집도 있어도 공허하다고 하길래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는 자가 있구나. 그 영원한 에너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엄마 아빠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사랑을 연습하라고 보내주신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신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완벽할 수가 없죠. 그들도 자라오면서의 상처가 있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내가 가까워지면 그 부모의 마음을 딱 캐치해서 그 마음으로 나를 보듬어주자, 사랑해주자, 울어주자, 쓰다듬어주자, 요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죠. 뭐 누군가는 등산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처럼 뭐 천심원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하니처럼 노래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깊은 내면, 내 마음을 알기가 너무 어렵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이나 각종 중독이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독서 치료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무언가 한 가지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은 저는 온전하고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적으로 천심원을 가는 것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그때 받은 것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고, 또 횡적으로 독서만 한다, 등산만 한다, 그림만 그린다 하면 더 계속 그거 일단락이 되어서 문제가 풀려도 다양한 문제 혹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노력이 다 필요하겠다. 종적인 하늘과 연결되려는 노력,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박 8일 수련 이후로 한 50여 명이 저에게 오셔서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YSP에서 피스 디자이너 쇼케이스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원을 해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마감은 8월 중에 이제 마감이 될 예정이어서 오늘 희망 나무눔 이후에 나는 독서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대한 이해 혹은 문해력을 조금 증진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은 9월 초에 해드릴 예정입니다.